콩팥은 잘 쓸게. 근데 우리 이혼하자. 수술 직후 온몸이 약한 제 앞에서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또 굴욕을 당했습니다. 장기 내주고 쫓겨난다더라. 팔자가 사나워. 문상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빚 숨겨둔 통장, 외도의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증거면 남편이 역으로 당합니다. 처음으로 제 눈빛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 강북의 대학병원 병실 아니었습니다.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더군요. 기계에서 들려오는 삐소리가 정적을 더 날카롭게 가르던 곳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가을 햇빛은 희미했지만 은희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자국은 아직도 욱신거리고 팔에 꽂힌 링거줄이 작은 떨림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죠. 은희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숨을 고르며 곁눈질로 남편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 불빛이 얼굴에 반짝였고 입가에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또 졌네. 이 게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는 한숨을 섞은 푸념을 내뱉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가벼운 말이 은희의 머릿속에 바늘처럼 박혔어요. 아, 콩팥은 잘 쓸게. 은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어질어질해졌죠. 하지만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혼하자. 병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계음마저 잦아든 듯 공기가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있던 친척들의 속삭임이 작은 파동처럼 번졌습니다. 뭐라는 거야, 저게? 세상에 장기 받고 저런 말을 하네. 그들의 말들이 섞여 흘러도 은희의 귀에는 도윤의 목소리만 또렷이 울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도윤은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난 내 인생 살아야지. 네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우린 여기까지야. 그는 말 끝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희는 목덜미까지 핫한 굴욕감을 느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온몸은 수술 후유증으로 무겁게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고 친척들은 시선을 피하며 서로를 힐끔거렸죠. 도윤아,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러나 남편은 차갑게 고개를 돌린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알지? 그래서 말한 거야. 광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창문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적만 남아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더욱 매캐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 거니? 그 순간 은희의 눈빛은 젖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닫히고 남편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겁고 긴 정적만 남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은희는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울 강북대학병원 복도는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와 음식 카트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은희는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반짝이는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인간 원래 있던 여자랑 다시 산다더라. 콩팥 받아먹고 이제 살겠다며 설치는 거지. 팔자가 참 안 됐다. 근데 집안 체면은 어쩌려고. 그 말들이 은희의 귓속에 비수처럼 꽂힌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손잡이를 꼭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목구멍 깊숙이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지요. 그만 좀 해. 속삭이듯 뱉어낸 말은 금세 공기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친척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에이,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는. 은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는 순간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추우실 텐데. 젊은 간호사가 은희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본인 신장을 내주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희는 눈을 크게 뜨고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꾹 눌렀어요. 담요의 따뜻한 감촉이 어깨에 스며들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리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씨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대단? 그래, 대단하지.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내가 아니야. 은희의 눈빛은 담요에 가려진 소나기처럼 서서히 힘을 모았습니다. 복도의 하얀 불빛이 눈동자 속에서 차갑게 반짝였어요. 며칠 뒤 서울 근교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흰 국화가 줄지어 서 있더군요. 접객실에는 부익은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식당 쪽에서는 국밥 냄새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술 후유증 탓에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체면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제단 앞에는 남편 도윤이 상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문상객을 맞으며 허세 섞인 말투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은희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친척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장기 내주고 쫓겨난다더라. 팔자가 사나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문상객들이 놀란 눈빛으로 은희를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저 여자가 그 아내라잖아. 수군거림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더군요. 은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손에 든 향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향을 제단 앞 향로에 꽂았어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남편 도윤이 활개치는 모습이 겹쳐 보였죠. 은희는 떨리는 손을 내리고 차갑게 눈빛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구려 끝까지 갚아주고 말겠다. 며칠 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금빛 불빛을 흩뿌리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대형 꽃바구니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펫 위로는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검은 양복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이 모여 앉아 작은 술잔을 기울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홀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단정한 옷차림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더욱 초라하게 대비되더군요. 손에는 하얀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콩팥 받고 새 장가라니 세상에 저런 뻔뻔함이 어딨냐. 안 해버리고 저러는 거지 뭐. 저기 앉아 있는 게 그 전처라던데. 불쌍도 하지. 저런 팔자가 다 있나. 웅성거림이 은희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번졌지만 은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대신 손에 든 봉투를 더욱 힘주어 움켜쥐었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그래 뻔뻔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지 라고 다짐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쉰 은희는 예식장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주위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구두굽 소리와 수군거림이 멎고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몰렸지요. 은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직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운 그 순간 은희의 손이 문을 서서히 밀어젖혔습니다. 서울 외곽의 1990년대식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깜빡거리는 전등 불빛이 방 안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책상 위에는 카드 대금 고지서와 병원 영수증, 연체된 관리비 고지서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네요. 은희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다가 슈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라 결제가 안 되네요. 뒤에 서 있던 주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집 요즘 말 많다던데. 그 순간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귓가에는 요 며칠 사이 동네를 떠돌던 소문이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죠. 남편 살려주고 버림받았다네.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팔자가 사나워도 너무 사나워. 은희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와락 구겨버렸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소나기에서 뭉개지며 뻣뻣한 소리를 냈어요. 이제부터 내가 빼앗아올 차례다. 모욕도, 돈도, 체면도 전부 다. 깜빡이는 전등 불빛이 은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서늘하게 타오르는 불길이 번뜩이고 있었죠. 며칠 전 신문을 구겨쥔 채
복수를 다짐하셨던 그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윤 씨의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도윤 씨는 예식 준비로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 집을 비우고 계셨습니다. 혼자 남은 은희 씨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한 거실을 둘러보셨죠. 테이블 위에는 청첩장 샘플, 예식장 계약서, 꽃장식 견적서 같은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꿈을 꾸듯 널브러진 종이들 사이로 은희 씨의 시선이 낡은 서랍장을 향했습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을 잡아당겨 열어보셨습니다. 손잡이는 닳아 반들거렸고 안쪽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빛이 바랜 서류 봉투였습니다. 뭐지, 이건?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자 두툼한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은희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빚내요. 이게 다 뭐야? 수천만 원? 수억? 장부에는 은행 대출 내역과 사채업자 이름, 날짜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을 넘길수록 숨겨둔 통장 내역과 누군가에게 송금한 기록이 이어졌죠. 여기 숨긴 통장이 있었네. 그럼 그동안 생활비가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 또 다른 장에는 여행 경비와 호텔 영수증 사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란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외도까지. 네가 진짜 사람이냐, 도윤아. 손끝이 떨려 장부를 덮으셨습니다. 잠시 숨을 몰아쉬다가 은희 씨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신장으로 살아나더니 이 짓을 하고 있었네. 이제 됐다. 이 장부면 널 끝장낼 수 있어. 은희 씨는 장부를 봉투에 다시 넣고 단단히 껴안으셨습니다. 방 안공기는 한층 더 차갑게 식었지만 은희 씨의 눈빛은 서늘하게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봉투를 품에 안고 서울 시내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3층, 금이간 간판 위에는 정 변호사 사무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희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은 오래된 소파와 커피 자국이 남은 탁자, 벽을 가득 메운 법률 서적들로 빼곡했어요. 서류와 두꺼운 책더미가 곳곳에 쌓여 답답했지만 은희는 그 답답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를 맞으러 걸어왔습니다. 네모난 안경 너머로 단호한 눈빛이 번뜩였네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정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길수록 정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빚 내역이 수천만 원이군요. 숨겨둔 통장까지. 게다가 외도 흔적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네요. 은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걸로 제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정 변호사는 장부를 탁 닫으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혼은 당신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이 증거라면 남편은 역으로 당합니다. 빚, 재산, 은닉, 외도.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은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증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은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잿빛 같던 눈빛에 처음으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소를 띠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은희는 두 손을 무릎에 꽉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살아났네요. 며칠 후 은희는 손에 얇은 서류봉투를 들고 서울 강북의 작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짝이 덜컹 소리를 내며 열리자 구수한 커피향이 퍼졌어요. 삐걱거리는 의자와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는 창가가 보였고 좁은 공간에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적당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신부 집안 측 친척들이 모여 앉아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식장 예약은 다 끝났대. 이번엔 호텔 홀이라더라. 신부 얼굴이 요즘 박더라니까 집안 체면 세우기 딱 좋지. 사돈 집도 만족스러워 한다더군.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부러 의자 사이를 서성이며 우연을 가장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리가 없네요. 그녀는 친척들 옆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품에 넣어둔 장부 사본 몇 장을 흘리듯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탁자 밑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흘린 건가? 한 명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네요. 잠깐, 이 이름 신랑 이름 아니야? 여기 빚 내역이 수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에, 이런 걸 숨기고 결혼을 한다고?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지. 체면이 걸린 일인데 이대로 혼사를 치르다니. 은희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먼 발치에서 그들의 동요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은희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 강북의 카페에서 은희가 커피잔을 들며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소문은 며칠 만에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번져갔습니다.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로비, 은은한 조명이 벽을 타고 흐르는 공간에 신부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공기에 경비원조차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한데 뒤섞인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저 남자 빚쟁이라면서요? 수천만 원이라는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사돈 체면이 있는데 이런 집안과 어떻게 혼인을 맺겠습니까? 그때 신부 집안 아버지가 단호한 얼굴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중소기업 사장으로 다져진 위엄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내 딸을 빚쟁이 집에 들일 순 없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도윤은 얼굴에 진땀이 맺혀 손수건으로 닦으며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 일부러 꾸민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지고 말은 자꾸 더듬거렸어요. 신부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막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변명입니까? 증거가 이미 다 돌고 있는데.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혼인을 막아야 합니다. 도윤은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정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만, 기회를. 그러나 신부 집안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단칼에 자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변명은 그만.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겁니까? 내 딸 혼사를 이런 수치로 더럽히다니. 이 결혼은 더 이상 없다. 순간 대리석 로비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는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충청도 농촌마을의 본가 양옥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감이 주황빛으로 매달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마당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르내리며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 땅 팔아야 합니다. 이걸 팔아야 빚도 갚고 저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고집 부려서 뭐합니까?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 팔고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조상님들 땅을 어떻게 팔아? 이건 집안 망신이야. 망신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망신 아닙니까? 다들 저만 욕하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이 집안 체면을 네가 다 깎아먹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네 맘대로 팔아먹겠다고?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 같은 아들 내쫓았을 거다. 어머니, 저도 살 길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빚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살길? 살길은 네가 스스로 막은 거다. 네가 저지른 짓을 다 잊었냐? 집안이 난리라더니 진짜구먼. 저 인간 땅 팔아먹고 다 말아먹을 기세네. 은희는 마당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에도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가방 안에서 장부 속 문서를 꺼낼 준비를 하며 깊게 숨을 내쉬더군요. 그 숨소리에서는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이 문서가 있으면 판세가 달라진다. 그녀의 시선은 감나무 너머로 번지는 햇살처럼 서늘하고도 단단했습니다. 충청도 본가 마당에서 소란이 벌어진 다음 날 저녁, 친척들이 본가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낡은 소파가 양옆에 놓여 있었고 낮은 탁자 위에는 땅 문서와 찻잔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네요. 벽걸이 시계가 똑딱거리며 긴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 땅은 내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관리해왔고 내가 책임져 왔으니까요. 이젠 제 몫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김 여사는 눈가에 주름을 깊게 새기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집안 체면을 깎아먹고 이제는 땅까지 욕심내느냐? 네 아버지가 지켜온 땅을 네 마음대로 가져가겠다고?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집안 전체의 겁니다. 혼자 차지하려는 건 뻔뻔한 짓이에요. 민정도 눈을 부릅뜨며 거들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욕심을 부리는 걸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안색이 굳어지며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다들 나를 모함하는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벌써 무너졌어. 거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그래도 집안 재산을 혼자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해. 그 순간 은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다들 이걸 보세요. 장부 일부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대출 내역과 송금 기록이 드러나자 친척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대출, 그리고 외도에 쓴 비용까지 기록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겠다고요? 순간 거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빚이 그렇게 많다고? 이걸로 땅을 차지하겠다니. 말도 안 돼.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장부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조작이다.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갑게 도윤을 향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네가 집안의 수치를 스스로 만든 거다. 은희는 한 걸음 물러서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힘이 살아났습니다. 충청도 본가에서 장부가 공개된 지 며칠이 지난 뒤 서울에 있는 도윤의 아파트 거실입니다. 예식 준비 때문에 받아둔 택배 상자들이 거실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놓인 등기 우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무심히 뜯는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뭐야? 은행 통장 자금 출금 금지, 재산 압류 조치?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로 법원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보았어요.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출금 거절? 잠깐만. 이게 왜? 이 돈이 있어야 버티는데. 허둥대며 그는 곧장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나 좀 도와줘. 돈이 다 묶였어. 잠깐만 빌려줘. 나도 엮이기 싫다. 알아서 해라. 전화가 툭 끊기고 도윤의 손이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쪽과 통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 계좌가 다 막혔어요.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장부 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린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거실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몸을 떨었습니다. 은희,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거실 안쪽 쌓인 택배 상자,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종이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도윤이 재산 압류 통보에 절망하던 그때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 은희의 낡은 아파트에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녹슨 창틀 곁 의자에 앉아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서리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의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장부 사본과 법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희의 손끝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그때 창밖 복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통장 다 막혔다지? 이제 누가 당했는지 알겠네. 허허, 은희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네. 세상사 참 돌고 도는 거야. 은희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그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첫 발을 뗐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다음은 더 크게 갚아줄 차례지. 그 미소는 지난날의 눈물과 굴욕을 지운 듯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창가에서 은희가 미소를 지은 지 며칠 뒤 서울 강남 대형 호텔 예식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복도는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쏟아냈습니다. 붉은 카페 뒤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오가며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 집 빚이 그렇게 많다던데 사실인가? 결혼식 직전에 이런 소문이 돌다니 큰일 아닌가? 무대 뒤에서 도윤은 초조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신부 집안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노려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랑 측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빚에 묶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윤은 손을 흔들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모두 거짓 소문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예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객들의 술렁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열리며 은희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거짓은 여기 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은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장부 사본을 높이 들어 보였어요. 수천만 원 빚, 은닉 계좌, 외도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 남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게 진실이었어? 이런 집안이랑 혼사를 맺을 뻔했구나. 신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크게 뜨고 계셨습니다. 신부 집안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시선을 도윤에게 던졌어요.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오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차분하게 서류를 봉투에 넣고 무너져가는 도윤을 지켜보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예식장에서 혼사가 파탄난 지 며칠 후 서울 근교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하얀 국화가 제단을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향 냄새가 무겁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검은 한복과 양복이 오가며 부의금 봉투가 차례로 건네졌습니다. 그날 은희는 검은 옷차림으로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앉아 있었을 텐데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친척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와 말을 건네더군요. 은희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 벌써 세상 떠났을 거야. 그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 숨쉬는 거지. 우리가 다 알아. 그 말들에 은희의 가슴이 순간 저릿해졌습니다. 지난번 장례식장에서 당했던 모욕이 훑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중심에 세우고 있었어요. 문상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남편은 저렇게 구석에 앉아 있으니 더 대비가 되네. 시선이 자연스레 은희에게로 향했고 한켠에 앉아있던 도윤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위로의 손길조차 뻗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은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희야, 네가 우리 집 살렸다. 내가 괜히 원망했구나. 은희는 눈가가 살짝 젖어오는 걸 느꼈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향내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안, 체면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은희는 제단 앞에서 국화를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있던 한 조각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장례식장 제단 앞에서 은희가 국화를 올리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접객실 안은 흰 봉투가 수북이 쌓인 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가며 조용히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향내가 퍼지고 낮은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우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보였죠. 도윤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부의금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 몇 개를 집어 자기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도윤에게 꽂혔어요. 세상에, 죽은 이 체면마저 더럽히는구나. 저런 사람이 상주라니.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수군거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친척들까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아,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집안의 수치구나.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잠시 확인만 한 겁니다. 오해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말했어요. 손 안 대고도 무너지는구나. 이제 사람들도 알겠지. 하고요. 접객실의 공기는 더 이상 도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감싸던 체면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듯했어요.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부의금을 훔치다 망신을 당한 며칠 뒤였습니다. 서울 시내 오래된 구멍가게 앞이었어요. 낡은 간판 아래 신문 가판대 위에는 굵은 글씨로 밝힌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장을 받고 배신한 남편이라는 문구였지요. 이 기사 봤어요? 아내 덕에 살아놓고 배신했다잖아. 속 시원하네. 저런 인간은 온 동네에 알려야지. 아내의 희생은 한국 사회가 잊어선 안 될 미덕이라잖아. 맞는 말이지. 사람들은 신문을 들춰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천천히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고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표정이 차분히 빛났습니다. 은희 씨, 신문 봤어요? 세상에, 속 시원하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신문을 움켜쥔 도윤이 구멍가게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더군요. 이건 거짓말이다. 다 조작이야. 믿지 마라.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변명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 봤다. 이제 누가 네 말 믿겠냐? 도윤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더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더군요. 그는 신문을 구겨 발로 짓밟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은희는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구멍가게 앞에 남겨진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넘겨지며 굵은 글씨가 다시 한번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신문이 퍼진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 은희 씨 아파트. 단지 아픈 일은 아침부터 벌써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슈퍼 앞 과일 상자 옆에 신문 한 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신문 기사를 읽으며 손뼉을 치고 있었죠. 속 시원하다. 이제야 정의가 섰네. 그동안 억울했을 텐데 은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은희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단지 입구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은희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 씨, 이젠 장 보러 오실 때도 당당히 오세요.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은희 씨는 잠시 멈춰서서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수줍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 경비 초소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모자를 벗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엄지를 힘차게 들어올리셨어요. 주민들도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앞은 작은 축제처럼 활기가 돌았죠. 은희 씨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야 저도 숨 좀 쉬겠네요.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당한 빛이 어렸어요.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앞에서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던 은희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서울 강북대학병원 검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은 새하얗게 빛났어요.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의 책상 위에는 방금 뽑아낸 혈액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이식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면역 억제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은희는 무심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작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군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약물 관리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철저히 바꾸셔야 합니다. 피로가 심하면 바로 알려주셔야 하고 감염에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희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겨우 웃을 수 있게 됐는데 몸은 또 이러네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지세요. 은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 빌딩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은희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흰 벽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희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대학병원 검사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돌아온 그날 밤, 은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은근히 스며들고 있더군요.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자국 소리와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식 후유증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그 한마디가 뼛속까지 내려앉아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강 기사가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접은 담요를 들고 있었지요. 춥진 않으세요? 밤 공기가 좀 차네요. 강 기사는 은희의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려 어깨까지 덮어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힘드실 텐데 꼭 버텨내실 거예요. 이런 고비도 다 지나갑니다. 은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목끝이 뜨겁게 차오르며 눈시울이 젖어들었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네요. 강 기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무세요. 내일은 좀 더 괜찮으실 겁니다. 이게 얼마 만에 따뜻한 말인가. 심장이 묘하게 가라앉는 듯 편안해졌습니다. 병실을 채운 고요 속에서 은희는 오랜만에 인간적인 정에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서울 강북병원 병실에서 은희가 간병인의 손길에 눈시울을 적시고 있던 그 시각이었어요.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대리석 로비와 반짝이던 유리창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박스와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빛 독촉권들의 거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빚 갚을 돈은 어디 갔어? 이제 끝이야. 오늘 못 받으면 바로 법적으로 들어간다. 도윤은 문 앞에 웅크려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흥건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제발 한 달만 더. 한 달만. 그는 전화를 걸어댔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 좀 받아라. 제발 받아라. 휴대폰을 쥔 손이 힘없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속삭였어요. 한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신문에 나오더니 결국 이렇게 됐군. 도윤은 그 말소리에 더 고개를 숙였죠.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화려했던 고급 아파트 현관 앞, 한때 잘난 체하던 남편은 이제 아무도 곁에 없는 채 웅크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앞에서 도윤이 웅크려 울부짖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붉은 노을빛이 가득 스며들었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빛이 벽과 바닥을 물들였고 낡은 커튼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장부와 구겨진 신문 기사가 함께 놓여 있었지요. 신문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아내의 신장을 받고 배신한 남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손끝으로 장부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내 콩팥으로 네가 살았지. 하지만 네 욕심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졌어. 그 말이 흘러나오자 목이 메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숨을 쉬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 눈물이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울리더군요. 은희는 노을빛이 물든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부와 신문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잉크 자국을 번지게 했어요. 숙연한 정적이 거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은희는 며칠 뒤 충청도 본가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는 노랗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더군요. 장독대 옆으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수근거리는 표정으로 서로를 살폈습니다. 흙길 끝 대문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며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손에는 법원에서 내려온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어요. 종이 위에는 본가 땅 일부가 은희 앞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적혀 있더군요.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와 은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이 이렇게 정했다니 뭐라 하겠니? 네가 고생을 가장 많이 했다. 순간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도 더는 뭐라 못하겠네. 그래, 그동안 네가 버틴 걸 생각하면. 대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의가 이긴 거지. 저 며느리 억울한 거 다 풀렸네. 은희는 판결문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마당을 비추자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어요. 마침내 이 순간이 왔구나. 숙연한 공기가 마당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은희의 어깨 위로 고요히 내려앉더군요. 충청도 본가 마당에서 판결문을 손에 쥐었던 은희는 며칠 뒤 서울 근교의 한 예식장에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며 쏟아졌어요. 복도 양옆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친척의 결혼식이라 한복과 양복 차림의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더군요. 은희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홀로 입장하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근거림, 대신 따뜻한 미소와 존중이 담긴 인사가 이어졌어요. 아, 오셨군요.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제야 빛이 나네요. 은희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렸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하네요. 근처에 있던 친척들이 먼저 다가와 자리를 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이쪽에서 같이 앉으시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장례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상객들이 은희를 중심에 두고 대화를 나누었고 모두가 은희를 존중하는 태도로 맞이하더군요. 은희는 예식장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상가의 흰 국화꽃 사이에서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무너졌던 체면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지요. 서울 근교 예식장에서 당당히 웃던 은희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낡은 찜질방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었어요. 한때 호화로운 강남 아파트에 살던 남자가 이제 초라한 공간에서 손을 내민다니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찜질방 앞 간판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유리문 안쪽으로는 싸구려 컵라면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낡은 대기실 안 도윤은 구겨진 점퍼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에 쾌행한 눈빛이었죠. 은희가 들어서자 그는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콩팥으로 내가 아직 숨쉬고 있어.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은희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몰골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나는 다 버텼고 넌 스스로 무너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무너졌어. 살려달라 은희야. 제발 한 번만. 은희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살려준 건 내 콩팥이지. 내 마음은 이미 죽었어. 그녀는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고 낡은 문을 밀치며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도윤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늘한 찜질방 대기실 안에 그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낡은 찜질방에서 도윤이 무릎을 꿇던 장면을 뒤로 한 며칠 뒤였습니다. 은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단지 한켠에는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요. 그 위에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 집집마다 가져온 김치와 나물, 따끈한 국이김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밥그릇을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죠. 은희 씨, 여기 국 더 드세요. 오늘따라 국물이 참 시원하네요. 아, 고마워요. 맛이 참 좋네요. 주민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진짜 부자지. 다 같이 모여 웃고 먹는 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 맛에 사는 거죠. 돈이 있어도 이런 자리는 아무나 못 갔죠. 은희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와 반찬을 서로 권하는 손길, 웃음이 오가는 얼굴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작은 미소가 번져나왔죠. 이렇게 따뜻한 밥상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고마워요. 정말. 노을빛이 점점 붉어지며 주민들의 웃음과 함께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과 따뜻한 밥상을 나눈 그날 밤, 은희는 집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붉은 노을빛이 방 안까지 길게 스며들었네요. 낡은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남편의 장부와 병원비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재떨이를 꺼내놓았어요. 라이터 불꽃이 튀자 얇은 종이들이 차례로 불에 그슬리며 검게 말라들었습니다. 콩팥은 잘 쓰라더니 결국 나만 잘 살았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 사이로 은희의 입술 끝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젠 웃으면서 끝낼 수 있겠다. 장부와 고지서가 하나둘 재가 되어 흩날리자 방 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진 듯했어요. 은희는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재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이 종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겠어.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희 씨, 저녁 같이 해요. 국 끓여놨어요. 은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곧 갈게요. 오늘은 제가 숟가락, 젓가락 챙겨가야겠네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했고 은희의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 봄이 찾아온 어느 아침이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단지 마당에서 은희는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마음이 고요했어요. 손에는 따끈한 보리차가 담긴 머그컵을 들고 계셨습니다. 한 이웃이 다가와 은희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요즘은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전에는 늘 굳어 계셨는데. 그러게요. 세상 원망만 하며 살다 보니 내가 더 아프더라고요. 잠시 벚꽃잎 하나가 은희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어요. 은희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에게 콩팥을 줬을 땐 내 인생도 다 내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남은 건 제 삶이더라고요. 버림받아도 무너져도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이었어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결국은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은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내쉬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돈도 체면도 남의 인정도 다 지나가지만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정만은 남더라고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은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은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잔잔히 웃었어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살고 싶어요. 살아있는 오늘이 값진 거니까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고 은희의 웃음은 마당을 환히 물들이며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